네, 오늘 아침 신문 일면 눈에 띄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는 작전 계획을 새로 세웠다. 고위 탈북자의 증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작전 계획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요. 핵과 미사일로 초반 기선을 잡고 그 다음에 미군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일주일에서 늦어도 2주일 안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 같은 작전 계획을요. 지난 2012년에 승인을 했고요. 올해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때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을 폭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까지 플루토늄의 양이 2012년과 같다는 건 2013년에 이뤄진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 폭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국방부서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개발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동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통일부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나라의 4대 주력 사업, 그러니까 정유 석유화, 자동차, 그리고 조선 산업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5대 국책연구기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는 정유 산업이고요. 그 다음으로 석유화학은 생산 비용은 줄지만 수출 가격이 낮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또 자동차 업계는요. 수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조선업계는 해양석유 개발에 국제 수요가 감소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신문입니다. 네, 60세 정년을 앞두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얼마나 될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10곳 가운데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임금 피크제 도입 비율이 18%에 그쳤는데요. 노사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지 말지 정하도록 했는데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입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에는요. 정년 연장 준비를 30년 가까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 개편에 앞서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 혼란이 발생할 거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일면 살펴봤습니다.